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양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 너무 이 영상을 보고 찔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아는 최선의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넣어놨지만 혹시라도 이런 유형이 또 있어요, 이런 사람이 또 있어야 하면 댓글에 무슨 형 이런 유형이 있다 이렇게 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주위에서든 여러분들 주위에서든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요즘에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혼율이 너무 높아졌죠. 예전에는 이혼을 하는 게 되게 껄끄럽고 알리기 좀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막 비판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유치원들 사이에서도 막 이혼을 했다, 우리 부모님 혼자 살고 이런 걸 아무렇지 않게 서스럼 없이 대화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남자복 없는 여자, 또 여자복 없는 남자, 이런 분들이 가끔 연애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좀 상담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평생 혼자 외롭게 살 수 있는 팔자, 남자복 없는 여자, 여자복 없는 남자. 되게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2개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읊어볼게요. 자, 자기주도형, 회피형, 계산형, 무센스형. 센스 없다는 거예요, 무는. 자, 그 다음에 배려, 감각 없음. 그 다음에 자기주장형. 그 다음에 현실감각 제로형. 그 다음에 고지식한 사람 있잖아요. 고지식하고 독재자. 고립형, 무자존감, 집착형. 자, 여기에서 한번 본인들께서도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세요. 나는 몇 개일까? 응? 이상하게도 요즘 들어서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고 살기 퍽퍽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마음의 병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자, 근데 이상하게 혼자 살아가는 남자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또 비롯해서 여자들도 만만치 않아요, 혼자 살아가시는 분이. 자, 근데 이 중에서 솔직히 남자들을 봤을 때, 남자를 먼저 하죠. 여자복 없는 남자. 자, 여자복 없는 남자 제 주위에도 되게 많거든요. 외로워하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정말 어저께도 왔었어요, 손님이. 저는 언제쯤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랬는데 겉으로 봐도 너무 순수하고 착하고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자, 그런데 거기에서 딱 이제 아쉬운 건 약간 센스가 없는 남자들을 보면 여자들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그냥 척척척 좀 여기도 긁어주고 저기도 긁어주고 했으면 좋겠고, 그런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센스가 없다 보니까 몰라요. 그런 걸 몰라요. 그러면은 여자들은 생각하죠. 진짜 한두 번은 괜찮은데 그거를 매일 한다고 생각하면 좀 정이 떨어질 만도 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배울 수가 없어요. 이 센스는 좀 타고나야 되는 거고, 사람을 아무리 수십 년간 이렇게 많이 상대를 했어도 그 센스가 안 바뀌는 걸 보면은 이거는 타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센스 없는 남자들이 솔직히 조금 여자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별로 그렇게 썩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여기 플러스. 자, 센스가 없어요. 자, 그런데 계산형이에요. 거기다가 센스도 없는데 거기다 계산형이래요. 자, 이런 계산형인 남자들은 되게 데이트를 할 때나 누구를 만날 때 무언가가 어떤 단체나 아니면 여러 그룹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대인관계를 이루고자 할 때 되게 지극히 좀 되게 실속파인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근데 되게 좀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 되게 좀 얄밉다. 되게 좀 밉상이다 정말. 저럴 때는 혼자서 좀 해도 될 법도 한데 끝까지 그런 거를 계산을 여지에 두고 머릿속에 이제 척척척척척척 이제 이론법이 이제 나오는 거죠, 머릿속에. 자, 근데 보여요, 그 계산을 하는 게. 자, 그러면 솔직히 여자들이 봤을 때, 지금의 여자들, 옛날의 여자들은 안 그랬지만 옛날의 여자들은 희생도 하고 헌신도 했죠. 근데 지금 여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기도 계산형이라는 거죠, 여자들도. 그러면 솔직히
나랑 같은 남자를 봤는데 너도 개선형이고 나도 개선형인데 서로가 좋겠냔 말이죠. 그래서 솔직히 그런 여자와 남자는 매력이 좀 없어 보여요. 자, 그 다음, 자, 이 회피형. 이 회피형은 정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큰일이 터졌어, 뭐 어떤 대화를 해야 돼,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저 사람하고 충돌이 일으켜서 갈등이 나서 그런 거를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으로 의논을 해야 되고 타협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회피를 해요. 대화가 안 되죠. 자, 근데 이 회피가 한쪽만이 생각했을 때 회피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또 정작 나는 그 회피를 일으킬 만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 주장형이고 독재자 같이 막 대화를 하고, 그리고 자기 주도형인 그 대화법을 끌고 가면 상대방은 회피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회피형인 사람들은 내가 어떤 무언가를 단판짓거나 어떤 무언가를 해결하고자 할 때 뒤로 빠지는 이 회피는 그런 건 솔직히 인연으로서 같이 갈 때 연인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기주도형과 그 독재자형이 좀 비슷하죠? 그리고 자기주장형. 자기가 주도하면서 자기가 주장을 하고, 자기가 주장을 하는데 독재자예요. 자, 요 세 개는 짝꿍 같아요. 요 세 개 짝꿍. 자, 요렇게 되면 솔직히 뭐가 보여지냐면 나르시스트가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나르시스트들은 약이 없대잖아요. 약도 없고 고칠 수 없고 그냥 그 나르시스트들만의 어떤 그 세계에서 약간 피해가고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관계를 그냥 유지한다. 요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주도형, 자기주장형, 독재자형은 솔직히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죠. 상대를 고립시키죠. 상대를 고립시키고, 그리고 상대에게 있어서 자기가 독재자 노릇을 하면서 주장을 펼치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고립을 시키죠. 자기만 봐야 되고 자기 하는 대로 따라와야 되니까. 그럼 새 장에 갇힌 새를 내 맘대로 요리를 하고 내 맘대로 보고 내 맘대로 풀어줬다가 내 맘대로 가뒀다가 하기 때문에 가스라이팅 밖에는 되지 않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피폐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옆에 있는 사람은 약을 먹을 수밖에 없죠. 잠도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 집착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저 자기주도형, 자기주장, 독재자, 자, 이 고립 이렇게 돼버리면 집착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한쪽은. 그러다 보면 서로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한쪽은 독재자로서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 근데 요 유형들이 가만히 보면 밖에 나가선 되게 잘해요. 밖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되게 젠틀하고 되게 신사적이고 그냥 더할 나위 없이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 사람한테만 유독 안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편하게 이걸 리더를 해야 되고 통솔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한테는 이상하게도 되게 매몰차죠.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못됐고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 고립형,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그리고 내 스스로를 내가 조금만 바뀌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 고립이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다른 사람들하고 대인관계가 잘 되지 않고 타인하고에 있어서 그런 소통이 원활하지 않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프죠. 아파져요. 그렇게 되면 나 혼자서 생각하고 나 혼자서 고민하고 나 혼자서 결론 짓고 나 혼자서 판단하다 보니까 결국은 정신적으로는 아픔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무배려 무감각형이라 했잖아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배려를 못하는 게, 이게 둘이 짝꿍이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네 꼴은 이기적인 사람, 거기에 있어서 냉정한 사람, 거기에서 왕은 독재자, 얘까지 같이 합세를 한 이제 단어 포함이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하고 이 독재자하고 무배려 무감각 경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배려가 있는데 자기 주장이 강할 수 있죠. 하지만 자기 주도형, 독재자, 무배려, 무감각, 그 다음에 고립 만들고 요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이성의 운이 있다 없다를 논하기 이전에, 이성이 있다 하더라도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이 고립될 것이다. 그리고 아플 것이다. 피폐해져 가는 시간을 느끼게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봐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여기서 솔직히 우려가 되는 건 자존감이 없는 유형. 자존심은 있어도 내 자존감은 좀 지켜야 되는데, 자존심은 굉장히 세고 자존감은 또 없어요. 이런 사람은 평생 내가 항상 어떻게 사냐면, 내가 저 사람 상대방에게 솔직히 자존심을 내세울 땐 내세우더라도 내가 저 상대에게 잘못을 했어요. 근데 뭘 얻을 게 있어요. 얻을 게 있으면 자존심 때문에 가가지고 그 얻는 것 때문에라도 진짜 치사하고 더러워서 안 하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저 상대를 좋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저 상대에게 얻어낼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저 상대가 지금은 나한테 필요하다. 지금은 저 상대가 나한테 유일하게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답을 찾고 있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없게끔 어떤 표현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제일 여기서 위험한 건 집착형이죠. 이제 집착형인데, 이 집착은 솔직히 애증의 관계에서도 집착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이 집착은 내가 어떤 살아가면서 여태까지 살아온 과거를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그리고 어떠한 결핍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집착으로까지 변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봐요. 자, 이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 누군가를 옆에 데리고 있기보다는 같이 배려를 해가면서 이해하고 반려자로 손잡고 가기보다 평생 혼자 외롭게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런 많은 이런 유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은 피말릴 것 같다는 거죠. 피마를 것 같다는 거죠. 현실 감각이 제로형들은 지금의 현실을 따라가고, 어떤 보수파들도 있겠지만 진보를 가지고 있는 유형은 현실 감각이 제로이지 않죠. 빠르죠. 그리고 어떤 사고 판단력이나 분별력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굉장히 강한데, 이 현실 감각 제로형들을 보면 내가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은 바뀌었고, 지금은 어떤 뭔가 개혁이 필요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내가 빨리 무언가가 바뀌어서 예전에 있었던 내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라면 여기서는 내가 변해야지만 모든 것들이 바뀌어 나갈 수 있고, 무언가도 변할 수 있고, 아픈 것도 좀 치유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옆에서 얘기를 해줘도 몰라요. 현실 감각에 좀 처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고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현실 감각 제로형이다 보니 위축되죠. 그리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주장형을 막 펼치지 못해요. 자, 이 자기 주장형을 이 현실 감각 제로형들이 내가 자기 주장형을 펼칠 때는 내가 옆에 나랑 친한 사람, 그리고 내가 만만하게 생각을 하는 상대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상대가 내 모든 것을 들어줄 때는 자기 주장을 펼치는데, 이런 유형이 어떤 다른 사람들하고 대인관계에서 속해져서 그런 구성원들하고 일을 할 때 누군가가 나보다 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보다 좀 지식인이고 많은 걸 알고, 그리고 좀 똑똑하고 스마트하면 이 자기 주장형을 펼치지 못해요. 그러면 현실을 살아갈 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게 영상의 팩트는 이성운이 없는 여자 남자잖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내가 현실에 있어서 대처를 했을 때, 그리고 나 혼자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하고의 관계에서에 놓여져 있는 내가 이런 유형에 있어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좀 고쳐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바뀌어야 될 어떤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외로운 거죠. 내 스스로가 또 외롭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돼요.
고쳐지지를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막 텐션이 높을 때는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는데, 내가 텐션이 우울해지거나 업앤다운이 심해서 내가 지금 나태하고 귀찮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이 사람은 그냥 나 혼자서 고립을 또 시키고, 내 스스로 안에 자유스러운 영혼인 내가 그냥 내 세계에 빠져가지고 또 그 시간을 만들어서 힐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외롭죠. 또 고단해요. 고독하고 쓸쓸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계속 나이를 먹어가고, 그 나이를 먹고 가다 보면 결국은 내 나이가 50이 되고 50이 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한계적으로 딱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어선 누구 빠지고 누구 나가고 누구랑 단절되고 소통도 두절되며 결국은 한정되어 있는 인간관계가 답이 딱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도 있어요. 몇 개 포함 있거든요. 저도. 근데 이게 12개 중에 반은 6개인데 진짜 6개 이상이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알면서도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40대 중반, 50대 중반인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찌하다 지금의 이 시대에 있어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옛날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아픈 지금의 현실이 있다 보니 집착도 생기고 고립도 생기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실감각 제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산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회피밖에 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죠. 근데 이렇게 유형들을 볼 때면 결국은 내가 어떤 과거에 유년 시절에 어렸을 때 가족 교육 환경에 있어서도 물론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거에 있어서 6개가 넘는 이 유형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한테 있어서 어떤 충분한 사랑, 그리고 어떤 충분한 애정, 이런 것들이 부모의 부재, 그리고 어떤 소통의 단절, 애정의 결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코 이성운으로 인해서 영상을 준비했지만, 이성운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도 원하고 내 자신을 좀 바꾸고 싶으시다면 이런 부분을 좀 하나하나 삭제를 해가는 내 모습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려요.